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부분합인데 우리가 부분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그룹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 합을 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합 외에도 평균이라든가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개수, 숫자의 개수, 표준편차, 분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가겠습니다.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일정 기준으로 요약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계 처리를 수행한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함수들, 그게 바로 통계 처리 개념이에요. 또 하나, 기준이 될 필드를 가지고 먼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렬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뻥을 치냐면요. 이 정렬 오름차순만, 부분합에서 오름차순만 된다, 내림차순만 된다 이렇게 뻥을 쳐요. 또 하나, 오름차순, 내림차순 결과가 다르다라고 뻥을 칩니다. 그렇지는 않죠. 똑같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부분합에서 선행 작업은 정렬입니다. 물론 정렬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정렬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부분합은 데이터 탭의 개요 그룹에 가서 부분합을 실행시킬 수 있어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 전공,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전공이 경영, 그 다음에 무역, 그 다음에 영문, 그 다음에 전산학과 이런 식으로 이미 정렬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정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데이터가 정렬이 안 돼 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정렬을 해야 돼요. 한번 하겠습니다. 정렬. 당연히 전공을 기준으로 그룹화할 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부분, 그룹, 전공,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림차순으로 바꿨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부분합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의 개요의 부분합을 클릭한 다음에 그룹할 항목을 이름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전공이잖아요. 그리고 사용할 함수 보세요. 합계. 당연히 합계가 있으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그 다음에 개수,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곱, 그 다음에 숫자 개수, 표준편차, 표본 표준편차, 그 다음에 분산, 표본 분산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뭘 낼까요? 안 되는 걸 내요. 안 되는 거. 최빈수,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최빈수 안 돼요. 중위수, 중간에 위치한 수 안 돼요. 석차, 순위 없었죠?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용자가 수식을 지정할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 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합계를 선택하기로 하고요. 합계.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경 쓰실 게 뭐냐면 합계를 구할 항목, 이름 더할 수 있어요? 전공 더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중간고사는 점수니까 더할 수 있어요. 맞네요. 기말고사도 더할 수 있고 추석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선택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처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합계를 구하고 난 다음에 평균을 구하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얘를 해제하면 합계 평균이 두 개가 다 구해집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가 돼요.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가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가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가 돼요. 얘를 체크를 해제하면 위에 됩니다. 확인을 눌러볼까요? 지금 보면 전공별로 합계가 구해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부분합이에요. 부분적으로 합을 구했다. 그래서 전산과의 합, 그 다음에 영문과, 무역과, 경영과, 그 다음에 총합계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개요가 표시가 돼요. 또 시험 문제에서 뭘 내냐면 3번은 제일 숫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여준다. 2번 눌러볼까요? 전공별로 합계. 1번 눌러볼까요? 총합계. 이런 식으로 1, 2, 3. 1은 숫자가 제일 작으니까 제일 조금 보여준다. 총합계. 2는 전공별, 3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이너스 누르면 감춰주고, 플러스 누르면 다시 보여주고, 마이너스 감춰주고, 이렇게 다 감추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누르면 보여주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개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모두 제거. 이 모두 제거를 누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지워질까요? 아니죠. 부분합 자체가, 부분합만 시험 문제에서는요, 데이터가 삭제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 갈까요? 부분합. 전공의 합계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 들어가서 이번에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아까 합계, 평균 이런 식으로도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부분합이다라는 거예요. 데이터표 가겠습니다. 데이터표라는 건 뭐냐면 워크시트에서 특정 데이터를 변화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셀 범위, 표 형태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겠다. 그래서 데이터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탭의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가서 실행을 해야 돼요. 데이터표 직접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예요.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표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표인데 안에 들어오면 또 데이터 테이블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는 표라고 해놓고 여기는 또 테이블입니다. 표 개념이 테이블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디는 바꾸고 어디는 안 바꾸고 아무튼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행 입력 셀이 있고 열 입력 셀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얘는 사전 작업을 미리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사전 작업을 미리 해볼까요? 뭐냐면 금액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10만 원에 대한 10% 할인하면 얼마냐 이거죠. 또 20만 원이 10% 할인하면 얼마? 30만 원이 10% 할인하면 얼마? 그 다음에 또 갈까요? 여기는요. 10만 원에 대해서 50% 할인하면 얼마? 20만 원에 대해서 50% 할인하면 얼마? 30만 원에 대해서 50% 할인하면 얼마? 이거를 구하는 게 바로 데이터표입니다. 이 표 형태,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곳에 계산된 데이터를 결과를 집어넣겠다. 그래서 데이터표예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A1 곱하기 10%를 해요. 10%. 그러면 A1 셀에 아무런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0이 나오죠. 그리고 또 갈까요? 여기다가 또 A1 곱하기 50% 합니다. 50% 엔터. 그러면 당연히 0 나오죠. 왜? A1 셀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데이터표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A1 셀에다가 10만 원을 집어넣고 이 A1 셀 곱하기 10%, A1 셀 곱하기 50%를 여기다 구해주는 기능이 바로 데이터표예요. 바로 그겁니다. 비어있는 A1 셀에다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번갈아 가면서 집어넣으면서 계산해 주는 게 바로 뭐다? 데이터표, 데이터 테이블 그거예요. 그럼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를 들어와요. 그래 놓고 지금 얘가 데이터가 들어갈 형태는 열 형태잖아요. 열. 그러니까 열 입력 셀에다가 A1 셀을 클릭을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보세요. 계산이 한꺼번에 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표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을 A1 셀에 집어넣고 A1 셀에 있는 10만 원을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A1 곱하기 10%, A1 곱하기 50%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는 20만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엔 3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바로 데이터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열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열 입력 셀에다가 A1을 입력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 갈까요? 이번에는요. 데이터표 기능을 이해 가지고 구구단을 만들겠습니다. 구구단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2하고 2 곱하고 2하고 3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는 그 다음에 비어있는 셀 여기 지금 A의 13 곱하기 그 다음에 A의 14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13, A의 13, 14 다 비어있으니까 당연히 0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를 눌러요. 그래 놓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아까는 열 형태로 들어가니까 열 입력설에 A1을 넣어줬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행열 상관이 없어요. 둘 다 넣어줘야 됩니다. 구구단표이기 때문에. 그럼 행 입력셀에다가 아까 A의 13 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열 입력셀에다가 A의 14를 넣어줘요. 그러면 2가 A의 13으로 들어가고 위에 있는 2는 A 14로 들어가고 두 개가 곱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계속 입력이 돼서 곱해진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구구단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구구단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표 기능이에요. 데이터 통합 가겠습니다. 통합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 이상의 원본 영역을 지정한다. 당연히 합치는 거니까 하나 이상의 원본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표로 데이터를 요약한다. 통합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 이상의 원본 영역을 지정을 해놓고 결론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조심하실 게 있어요. 통합은 다른 워크시트나 통합 문서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합 문서가 열려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조심하시고요. 맞다 틀리다 이런 거. 통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가면 통합이 있어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점수하고 기말고사 점수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명 점수, 그 다음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갖다가 더할 거예요. 성명 점수, 지금 여기를 이제 삭제를 하고 성명하고 점수를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이렇게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눌러요. 그리고 나서 함수는 합계, 우리가 부분합에서 살펴봤던 거랑 같아요. 합계가 있으면 당연히 평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개수, 숫자 개수, 그 다음에 곱, 그 다음에 분산하고 표준편차, 표준편차, 그 다음에 분산, 표본분산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합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거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범위 설정을 하고 나서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리고 또 기말고사 추가. 그러면 요 두 개를 갖다가 이제 통합을 시킬 겁니다. 확인을 누르면 통합이 돼요. 사용할 레이블은 첫행 왼쪽 열 다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지금 홍길동이 중간고사가 50이고 기말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 100 맞네요. 이기적 학생은 50, 20, 70이고 최영진 30, 60, 90 맞네요. 이게 바로 통합이다라는 거고. 또 갈까요? 이번에는 통합에서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하는 게 뭐냐면 원본 데이터의 연결입니다. 이 원본 데이터의 연결은 의미 그대로 원본 데이터하고 연결을 시키는 건데요. 얘는 같은 시트에서는 안 돼요. 지금 같은 시트잖아요. 얘네들이 통합돼서 율로 같은 시트에서 결과가 갈 경우에는 확인 누르면 통합 시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오류를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연결은 언제 되는 거야? 이 워크시트가 아닌 다른 워크시트인 경우에 연결이 된다. 그게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